안녕하세요. 재테크헬렌 주선생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강남조차 물바다가 되는 현 상황을 보면서 최첨단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해 무력화되는 이런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갈 길이 참 멀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지구가 무언가에 대해 대노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이제는 좀 해소되는가 싶었던 미중 관계가 또다시 틱톡발 위기로 치달으면서 코로나 사태로 경색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다시 낀 것 같은 것이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국제 금값을 보면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는데 국내 부동산 경기는 마치 폭주 기관차 마냥 멈출 기세 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금과 같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에는 금융이라는 부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당연히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지금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모두 오늘 못 사면 내일은 더 못 산다 라는 심리가 시장에 팽배해진 것처럼 역대급 유동장세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할 악패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윈윈하면서 국가적으로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우수한 사회적 합치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전 재산격인 주택을 임차인에게 빌려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전 재산격인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주택 임차를 위해 맡기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다, 누가 미쳤다고 집주인에게 그러한 목돈을 주냐라고 하지만은 저는 전세 세입자는 법적 하자만 없다면 그 목돈을 고스란히 계약 종료 시에 받을 수 있고, 전세는 월세보다 거주 비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리고 집주인은 목돈을 받음으로써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 상쇄와 은행 대출 이자 같은 금융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기 때문에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팽팽히 대치하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생적 관계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말로는 임대차 보호법이라 하지만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에서 역대급 양극화를 낳는 악법 중에 악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에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 시 5% 한도 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였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올려주면 오케이라 전달을 했는데, 세입자가 나는 5% 못 올려주는데 그냥 이대로 살 겁니다 라고 임대료를 증액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순간 헛소리 나지 않으셨나요? 이건 생각도 못했던 건데 무조건 상한제만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최근 한 민원인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전세금을 5% 올리려고 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거절을 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되느냐 라고 질문을 했고, 국토부는 이 점은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임대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번 계약 갱신 청구권 2+2 도입으로 세입자는 재계약 권한을 갖게 된 반면 집주인은 세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권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 5% 증액을 거부하게 된다면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임대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되지만, 임차인이 절차를 거부하게 되면 진행 자체가 되지 않으며 설령 조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부 시 효력 자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만 한 뒤 잠적한다면은 임대인은 멍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임차인의 재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판이 날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극단적인 상황 같아 보이지만은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내모는 시초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예측을 했을 겁니다. 오직 정치 논리만을 위해 실무진들이 희생을 했고 국민들의 불평 불만이 늘어나자 법안에 땜빵만
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헌법 자체에서 소급 적용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소급 적용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모든 법안이 누더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부러 전입으로 오는 맹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목적을 띠고 대치동에서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하게 되는 아주 특수한 지역인데, 이제 상가 권리금처럼 전세 권리금이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들이 가급적이면 거주를 하고 임대를 놓지 않으니 전세 매물이 고갈될 뿐더러 설령 있다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매물이 임대차 시장에 나오기 전, 그리고 중개사 손에 들어가기 전 마치 공장 직거래처럼 빠르게 낚아채기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전세 세입자가 임차를 희망하는 잠재적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집주인에게 일부 상납하고 아름아름 이양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적 개념의 틀을 깨어버리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요즘 제 영상이 정치색을 띠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경제적 논리에 위배되기에 그것을 가감없이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전 정부나 현 정부나 잘못이 있으면 따지고 비판을 합니다. 완벽한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이고요. 비판을 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이 더욱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